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국전력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 뻔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단순하게 차트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기업에 대한 업황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전략을 짜 드려야지만 이 차트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기본적으로 단순히 기술적 분석만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속에 들어가 있는 심리라든지 대응 방향이라든지 내 기준과 원칙, 이런 부분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2%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2% 차이가 여러분들의 계좌가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크게 관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퍼센트 게이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을 보기 전에 이 한국전력에 대한 업황 자체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얘네들은 망하진 않아요.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적자를 봤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경제가 어렵다, 뭐 어쩌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기료를 계속해서 인하하고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전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리고 공급받는 금액 자체는 높아지는데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는 전기료는 계속 인하가 되거나 동결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세금으로 버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망하지 않는 기업이고 공기업이지만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인식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 앞전에 있었던 재무제표도 계속 적자였어요. 매출액이 71조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적자가 32조예요. 매년 그냥 전기를 팔면 팔수록 얘네들은 적자가 어마무시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료는 계속해서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 한전이 팔 수 있는 전기료는 계속해서 동결이 되다 보니까 팔면 팔수록 수요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이 적자가 계속해서 커지고 단기 수익으로 마이너스 24조라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마무시하게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 좋아지는 상황이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그나마 좀 달라진 게 전기료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기료를 인상하니까 애들이 수익성이 다시 한번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32조라는 적자에서 지금은 8조라는 순수익, 그리고 컨센서스 추정치, 올해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플러스 14조가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2조에서 플러스 14조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료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제대로 인상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71조, 88조, 93조, 96조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전기료도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 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업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AI 산업에 대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전력에 대한 공급이
감당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는 하마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그걸로 학습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를 구축을 해서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그 데이터 센터 불났었던 게 그만큼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과부하로 선이 터져가지고 화재가 날 정도로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AI에 대한 좀 생성형 AI를 만들 때 학습을 하는 데는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소버린 AI다 뭐다 하면서 새로운 AI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많이 늘려가고 있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플러스로 지금 글로벌 AI가 있잖아요. 뭐 그록3라든지 챗 GPT라든지 미국에서 만든 AI인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이 기업들이 만든 이제 xAI랑 오픈 AI가 만든 이 GPT나 그록3를 사용하면은 이 데이터가 어디로 넘어가죠?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다가 지어라. 그 데이터 센터 유출 방지를 한국에서 따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유출 방지를 해줘라.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도 같이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도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다가 추가로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는 외국에서 투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은 한국에서 전기 끌어서 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발전량을 높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높이겠다, 원전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전이 떼서 팔 수 있는 전력도 많아지고 수요도 늘어나고, 그리고 전기료도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는 게 누구다? 한국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업황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점이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로 두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최근 들어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이게 차트가 이렇게 된 건데, 정규장 기준으로 보면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빠진 거 없이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버티다가 오늘 또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오늘 또 한국전력을 지금이라도 매수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거에 63,000원까지 갔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트렌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52주 신고가를 가도 모자르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추세를 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리스크 관리만 잘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고, 다만 다른 종목은 막 VI 걸리고 막 20% 30% 급등이 나올 때 얘는 스무스하게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나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좋다라고 하면은 한국전력이랑은 조금 안 맞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하게 들고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한국전력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차트만 보고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한국전력은 이제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뭐 경제방송이나 이런 거 봐도 이제 한국전력은 뭐 비싸다, 이제는 수익을 챙겨야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만, 이 종목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번 치고 올라가면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트렌드가 이어진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잘 늘어났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야지만 상승이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죽으면은 죽어도 안 올라요. 근데 요런 거래량이 계속 지속이 되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도 나쁘지 않죠. 요런 사이클이 이어지면은 더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하방보다는 상방이 좀 더 크게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는 수급 나쁘지 않아서 상방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업황 자체가 AI 사이클에 맞물려서 전력 수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익성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라갈 확률 앞으로 한 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는 게 계절적인 요인. 지금 또 여름 더위가 시작이 됐죠. 더위 하면은 또 전력 수요, 블랙아웃 얘기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컨에 대한 수요라든지 최근 들어서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어마무시하게 팔린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 나오고, 지금은 이미 떴기 때문에 세론인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덥고 습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안 쓰면서 살 수가 없는 시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효과가 만들어지죠? 전력에 대한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그리고 언론에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우선적으로 한국전력에 대한 또 기대감이 커지면서 또 테마적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3분기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 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에 대한 전력 수요, 여름 성수기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실적 기대감이 좀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황 자체로는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이 여름 사이클이 없다 하더라도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가 얼마만큼 빠르게 커지고 있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5년 동안 AI한테 100조 투자를 한다라고 공약을 밝혔잖아요. 5년 동안. 근데 이게 정부 예산입니다. 그러면은 지자체들은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거 예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 예산을 받기 위해서 AI에 대한 산업을 어떠한 거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부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니네들은 이거 할 거야? 그러면 너네들은 예산 이만큼 줄게. 너네들은 예산 이만큼 줄게. 이런 식으로 100조를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지역별로 경쟁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지역은 AI 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허브 역할을 하거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역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강제적으로라도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AI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인프라 조성, 데이터 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을 받으려면. 그러면은 AI 데이터 센터 더욱더 빠르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전력 수요 더 빠르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1차원적으로 가장 커다란 실적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건 누구다? 한국전력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여전히 투자 포인트는 많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시적 환경이나 업황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메가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력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 사실상 한국전력이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데이터 센터 설립을 해서 이 AI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전력에 대한 수요는 일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산업에 대한 트렌드에서 가장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한국전력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만한 종목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앞으로에 대한 목표가 여기 라인 때 지금 48,000원대 라인 요 구간에 막혀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막힐 수가 있어요. 과거 너무 옛날이라서 98년도 99년도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물대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선이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48,000원대 오면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일단 여기 막힐 수가 있으니까 일단 매도하자 하는 세로 물량이 분명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계시다가 48,000원 근접해지기 시작을 하면 수익을 챙긴다는 전략으로 지켜보시고 오히려 그때 일부 수익을 챙겼는데 매수세가 워낙 강해가지고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물량으로 6만원까지 보신다. 그리고 여기 라인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갈지는 일단은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1차 목표가 48,000원, 2차 목표가 6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가격 전략은 큰 틀에 대해서 제시를 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장중에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로 어떻게 그때그때 대응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업황도 좋고 수급도 좋고 재료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항상 나타나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디테일한 장중 전략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정보 신청 꼭 한번
번씩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